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 DSBA 연구실 석사과정 김한결입니다. 저는 이번 Paper You Should Read 세션에서 Inverse Design of Nonlinear Mechanical Metamaterials via Video Denoising Diffusion Models라는 논문을 소개드리겠습니다. 2023년에 Nature Machine Intelligence 저널에 게재된 논문으로 현재까지 109회의 인용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순서는 다음과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인트로덕션입니다. 본 논문의 본격적인 내용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메타머터리얼, 메타 물질이라는 것이 생소하신 분들도 많을 테니 그 개념에 대해 짧게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메타 물질이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간략히 이야기를 하자면 인공적으로 구조를 설계하여 자연에 존재하는 천연 물질들과 다른 특성을 의도적으로 갖게 한 소재입니다. 따라서 분자 특성에 의존하는 화학적 결합보다는 보통은 물리적 혹은 구조적 설계에 의존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 분야에 여러 가지 형태로 응용이 되고 있지만 두 가지 예시만 보자면 일반적인 물질들은 수직으로 압력을 가한다면 양옆으로는 삐져나오기 마련이기 때문에 수평 길이가 늘어날 텐데 어떤 메타 물질은 수직 압력을 가했을 때 수평 길이가 늘어나지 않거나 오히려 수축하는 특성을 갖도록 설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최근에 이제 투명망토, 중국 같은 나라에서 개발한 투명망토가 화제가 됐는데 이런 메타물질의 경우 빛에 대해 음의 굴절률을 갖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한 의도한 특성에 따라서 뭐 소프트 로봇이나 웨어러블 로봇, 완충제, 방음제, 그리고 인간한테 심는 바이오 임플란트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고 지금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리적인 구조에 따라 소재의 물성, 피지컬 프로퍼티가 달라지기 때문에 원하는 물성을 위해서 어떤 물리적 특성을 위해서 적절한 구조 설계가 필요합니다. 이 메타물질은 우리가 그냥 마음대로 설계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매우 다양한 형태가 가능할 테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요거는 그냥 예시로 가져온 것들인데 반복적인 격자 구조의 유닛셀 이런 단위 구조를 중점적으로 설계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 유닛셀 디자인 외에 좀 큰 범위, 그러니까 이 유닛셀 여러 개 뭉쳐놓은 범위까지도 설계할 수 있고 되게 다양한 스케일의 멀티 스케일을 다룰 수는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 논문에서는 유닛셀에 대해서만 다루고 있고요. 유닛셀도 꼭 반복적인 구조일 필요는 없고 반복적이지 않고 그 지역에 따라서 영역에 따라서 모양이 달라질 수도 있겠으나 여기서는 반복적인 구조만을 다루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메타물질의 디자인, 메타물질 구조 설계 분야에 있어서 현재 이 분야가 갖고 있는 한계, 즉 이 논문의 모티베이션으로 이어지기도 하는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재까지는 메타물질 구조 설계의 대부분 시뮬레이션, 파이나이트 엘리먼트 시뮬레이션과 토폴로지 옵티마이제이션, 위상 최적화에 보통 의존하는데요. 이런 시뮬레이션 베이스 방법론은 구조에서 물성, 즉 구조를 먼저 만든 다음에 그 구조의 물성을 예측하는 구조 물성 순서의 매핑은 상대적으로 훨씬 손쉽고 가능하지만 주어진 물성 혹은 우리가 의도하는 물성을 만족하는 구조, 그런 물성을 가지는 구조는 무엇일까? 이렇게 물성에서 구조로 매핑하는 이 물성 구조 방향의 매핑은 매우 어렵고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컴퓨테이셔널 코스트도 당연히 매우 크겠죠. 시뮬레이션이니까요. 그래서 물성 구조 매핑, 요 인버스 디자인을 위해서 딥러닝을 비롯한 머신러닝 방법론의 활용 연구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당연한 흐름인 게 시뮬레이션은 당연히 구조가 있어야지 그 물성을 시뮬레이션으로 알아낼 수 있지만 딥러닝의 경우 데이터만 있다면 물성에서 구조로 어떤 넌리니어한 릴레이션십을 매핑해서 학습하는 것도 안 될 것이 없죠. 그래서 이런 딥러닝 방법론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 논문에서는 그 딥러닝 방법론 중에서도 디퓨전을 가지고 접근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메타물질 구조도 결국에는 2D 혹은 3D 이미지로 접근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메타물질 구조 설계를 컴퓨터 비전에서 다루는 이미지 생성 문제로 접근하려고 하는 것이고, 이 문제로 기존에도 접근했던 연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VA나 GAN 등의 모델들을 적용한 선행 연구들이 이미 존재하기는 하나, 이 선행 연구들은 대부분 스티프니스, 이 물질의 강성도와 같은 어떤 리니어 프로퍼티, 쉽게 모델링할 수 있는 물성까지만을 다루고 있는 것이 한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넌리니어 프로퍼티를 다루고 더 높은 이미지 생성 성능을 위해서 디퓨전을 사용해 보겠다고 하는 것이죠. 이 디퓨전에서 일반적인 디퓨전, 뭐 스테이블 디퓨전 같은 이미지 생성 모델을 생각해 보면은 텍스트 디스크립션으로 어떤 이미지를 만들어 달라 이렇게 프롬프트를 줄 수가 있죠. 그런 디퓨전 모델의 텍스트 디스크립션 대신에 이 메타 물질 구조 생성을 위해서는 원하는 스트레스 스트레인 리스폰스를 인풋으로 사용하겠다라는 것을 연구의 스피릿으로 삼고 있습니다. 여기서 스트레스라는 것은 응력, 그러니까 이 물질의 수직으로 어쨌든 이제 한 단방향으로 가해지는 힘이 있을 때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힘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스트레인, 그 변형률이라는 것은 이 물질의 단방향 초기 길이에 대한 변형의 비율을 말합니다. 당연히 일반적으로는 변형률이 클수록 스트레스가 커지게 되겠죠. 변형률이 크다는 것은 많이 눌렸다는 얘기고, 많이 눌렸다는 것은 각 단위 면적이 더 큰 힘을 받고 있다는 뜻일 테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생성하려고 하는 미케니컬 메타 머티리얼은 어떤 변형률에 대해서 변형률이 점차 커짐에 따라 단위 면적당 받는 힘, 이 스트레스가 되게 다양한 형태를 갖도록 다양한 구조를 모델링하겠다, 이런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방법론에 대해 이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모델을 학습시키려면 당연히 데이터가 있어야 할 텐데, 이 메타 물질이라는 분야는 그렇게 크지 않기도 하고 데이터셋이 많지가 않아서 이 논문에서는 직접 데이터 생성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반복적인 유닛셀에 대해서만 디자인을 할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유닛셀만 디자인을 데이터 제너레이션 단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모델은 결국에 물성에서 구조로 매핑을 하고 싶은 거니 프로퍼티 디자인 매핑의 학습을 위해서는 두 가지 페어로 이루어진 데이터셋이 필요하겠죠. 첫 번째로 넌리니어 스트레스 스트레인 리스폰스가 필요할 것이고요. 앞에서 봤던 변형률에 대한 응력의 변화, 이 스트레스 스트레인 리스폰스가 필요할 것이고, 그에 대응되는 미케니컬 디자인, 이 유닛셀의 미케니컬한 디자인이 이렇게 두 개가 쌍으로 묶여 있는 데이터셋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를 최대한 많이 생성하기 위해서 유닛셀 생성 규칙을 정의했는데요. 최대한 간단하게 만들기 위해서 반복적인 구조를 전제하고 있고 2D 정사각형 내에서만 유닛셀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이렇게 네모 정사각형 안에서 비어있는 부분은 void, 그러니까 아무것도 물질이 없는 부분이고, 이렇게 차 있는 부분은 물질이 존재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세퀀셜하게 미러링을 해가지고 반복적인 구조를 오른쪽 그림처럼 만들겠다는 것이고요. 이걸 위해서 어떤 트러스 구조처럼 정확하게 막대로 설계하는 게 아니라 그 영역을 가우시안 필드로 샘플링을 그냥 단순하게 합니다. 그래서 2D 가우시안 랜덤 필드로 각 픽셀 값을 샘플링하고, 이렇게 왼쪽에 보이는 것처럼 각 픽셀에 대응되는 요 Z축 값을 샘플링하고, 요 Z축 값이 일정 threshold를 넘으면은 material, 차 있는 부분으로 솔리드한 부분으로 여기고, 그 threshold 이하는 void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threshold는 하이퍼 파라미터이기 때문에 당연히 조정할 수 있는데, threshold가 높으면은 당연히 void로 취급하는 부분이 많아지는 거니까 밀도가 낮아져서 버클링 등에 취약해지고요. 여기서 버클링이라 함은
너무 많이 누르면은 얘가 완전히 변형해버리는 상태를 말합니다. 뭐 막대나 용수철 같은 거를 너무 많이 누르면은 탄성 한계를 넘어가지고 영구적인 변형이 일어나는 것처럼 그런 버클링 등이 취약해지게 되고, 반대로 threshold가 낮아지면은 밀도가 높아서 버클링이 강해지겠죠. 그리고 반복적인 구조를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반복적인 구조를 위해서 상하 상하 좌우가 서로 정확히 맞닿아서 이렇게 시퀀셜한 미러링이 가능할 때까지, 그런 샘플이 나올 때까지 샘플링을 반복합니다. 그리고 이 2D 정사각형 사이즈는 96 x 96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렇게 만든 유니셀 디자인에 대해서 파이나이트 엘리멘트 시뮬레이션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파이나이트 엘리멘트는 그냥 유한 요소라는 것으로 어떤 디스크리트한, 컨티뉴어스하기보다 디스크리트한 값들을 가지고 시뮬레이션 한다는 것이니까 그냥 시뮬레이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생성한 랜덤으로 생성한 유니셀 디자인에 대해 시뮬레이션을 통해 각 디자인의 스트레스 스트레인 리스폰스를 확보합니다. 그러니까 디자인을 먼저 만든 다음에 요 디자인을 위아래에서 two rigid plate, 그러니까 강체판으로, 두 개의 강체판으로 이렇게 누르는 시뮬레이션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quasi-static compressive strain을 작용했다고 하는데, quasi-static은 통계 물리에서 많이 쓰는 말인데요. 그러니까 한 번에 쫙 누르면은 조금 누를 때마다 얘가 평형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 비평형 상태에서 쫙 줄어들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한 번 조금 누를 때마다, 얘가 조금 눌릴 때마다 평형을 찾고, 요 안에서의 스트레스 디스트리뷰션이 평형을 찾고, 그 다음 조금 또 누를 때마다 또 평형 상태에 가고, 그러니까 매번 매 미소 시간마다 요 구조가 평형 상태를 가질 수 있도록 천천히 누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천천히 응력을 작용해서 이 변형률이 0부터 20%까지 늘어날 때까지 이 수직으로 작용을 하는 시뮬레이션을 해서 각 타임 스텝마다의 스트레스 스트레인 리스폰스를 그래프로 이렇게 갖게 됩니다. 값들을 가지게 되고, 위 방법으로 총 53,007개의 데이터 쌍을 생성을 했다고 하고, 이 데이터 쌍에는 당연히 하나당 디자인과 그에 대응되는 이 스트레스 스트레인 리스폰스를 갖고 있게 됩니다. 이에 추가로 수직 방향의 스트레스 디스트리뷰션, 이 스트레스 디스트리뷰션이라는 것은 이 히트맵으로 보이는 것처럼 각 위치에서 물질이 받는 힘의 크기, 응력의 크기를 말합니다. 이 응력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이 스트레스 디스트리뷰션을 이미지를 따라서 측정을 하게 되고, 두 번째로 수직 수평 방향으로 요 물질이, 요 유닛셀이 얼마나 변했는지 요 디스플레이스먼트를 또 측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뒤에서 인풋으로 활용을 하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 컨티뉴어스한 값을 다 사용할 수는 없기 때문에 스트레인 변형률 값 0부터 20% 사이의 11개의 균등 구간의 vertical 스트레스를 이렇게 측정을 해서 이 녀석들을, 이 디스크리트한 점의 값들을 인풋으로 뒤에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모델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디퓨전 모델을 이 논문에서는 제안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전체적인 구조를 이렇게 피규어로 한번 보실 수 있게 가져왔는데요. 예고편처럼 잠깐 보면은 유넷 구조를 사용하고 있고, 이 유넷 구조 하나하나의 레이어에서 이러한 스텝을 거치고 있습니다. 시간에 따른, 변형률에 따른 요 이미지들과, 그리고 앞에서 측정한 각 디자인에 대응되는 스트레스 스트레인 리스폰스를 이렇게 두 가지 인풋으로 사용하게 되고요. 요거를 컨볼루션과 어텐션을 태우고, 그리고 이 녀석도 함께 템포럴 크로스 어텐션, 그러니까 각 변형률 스텝에 따른 템포럴 어텐션을 해서 요런 디자인을 생성을 하게 되고, 이걸 계속 업샘플링 혹은 다운샘플링을 해서 유닛을 따라 이렇게 데이터가 흐르게 됩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모델에 대해 논문의 설명을 따라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DDPM의 수식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메타물질 디자인의 생성이 골자인 이 논문에서는 너무 수식을 구체적으로는 다루지 않을 생각인데요. 그래도 기본적인 부분만 되짚어 보자면 xt-1번째 스텝에서 그 다음 스텝인 xt번째 스텝의 데이터를 샘플링 하기 위해서는 요 분포를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요 가우시안 분포에서 샘플링을 하게 되는데요. 민값은 xt-1에다가 루트 1-베타 t를 곱해서 얻게 되고, 분산은 베타 t 곱하기 아이덴티티 매트릭스입니다. 그런데 요 포워드 프로세스는 매 다음 스텝, 그러니까 이전 스텝에서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는 방식으로 샘플링을 하는 것인데, 이것 말고도 아예 x0번째에서 바로 xt번째를 샘플링하는 트릭이 있습니다. 다이렉트 샘플링 트릭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 요 수식을 따르면은 x0만 가지고도 xt번째 데이터를 바로 샘플링 해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알파 반은 이렇게 베타를 가지고 구할 수 있는 값이고요. 그리고 리버스 프로세스는 역시 포워드 프로세스를 거꾸로 한 요 식을 따라서 샘플링을 하게 되는데, 거꾸로죠. 여기서는 t-1번째에서 t번째를 샘플링 했다면 여기서는 t번째 x가 주어지면 그걸로 t-1번째 x를 샘플링 하게 됩니다. 뉴럴 네트워크가 학습하는 것은 여기서 분산이 아니라 민값만 학습을, 즉 추정을 하게 되는데요. 이 분산은 여기서는 베타를 가지고 구하는 fixed variance schedule, 그러니까 즉 학습을 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해져 있는 값이고요. 그리고 민값은 뉴럴 네트워크가 추정을 해서 이 분포를 예측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우시안 분포에서 노이즈를 샘플링 해가지고 디노이징을 해서 최종적인 이미지를 각 유넷 레이어에서 얻게 됩니다. 최종적인 로스 펑션은 이러한 형태가 되는데요. 해석해보자면 왼쪽에 있는 엡실론은 포워드 프로세스에서 더하는 노이즈이고, 오른쪽의 엡실론은 백워드 프로세스에서 디노이징할 로스입니다. 모델이 예측하는 노이즈인 거고, 풀어서 이야기하자면 포워드 프로세스에서 더하는 노이즈를 모델이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면 백워드 프로세스에서 재현이 가능할 것이다 라는 가정입니다. 그러니까 포워드 프로세스에서 만들어진 완전한 노이즈로부터 그럴듯한 이미지를 백워드 프로세스에서 샘플링 해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모델이 요 구조 이미지만 가지고 노이즈를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스트레스 스트레인 리스폰스와 같은 물성 관련 정보를 함께 입력을 받아서 디노이징할 노이즈를 예측해야 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XT 말고 C를 함께 넣어줘야 하는데요. 이 XT와 C를 집어넣었을 때의 모델이 예측하는 노이즈를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엡실론 XT, C는 컨디셔닝을 했을 때 노이즈 프레딕션, 즉 어떤 애디셔널 인풋, 유의미한 정보를 추가로 주었을 때 그것이 컨디션이 되어서 노이즈 프레딕션을 하는 경우이고, C가 요 공분산 기호와 같다 표시가 되어 있는 경우는 컨디셔닝을 하지 않았을 때 노이즈 프레딕션입니다. 즉 추가적인 정보가 없는 경우에 모델이 예측하는 노이즈인 것이고, 그래서 요 공분산 기호는 unconditional prediction을 위한 fixed random embedding, 그러니까 랜덤한 임베딩 벡터를 의미합니다. 요거는 그러니까 아무 정보가 없는 인풋인 거죠. 그리고 요 W는 그냥 하이퍼 파라미터로서 가이던스 웨이트 역할을 하는 값입니다. 요 논문에서는 5로 두고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앞에서 수식을 중심으로 디퓨전의 원리에 대해 상기해 보았다면 여기서는 모델 아키텍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각 스트레인 스텝의 유니셀 이미지에는 컨볼루션 후 셀프 어텐션을 적용했는데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생성된 각 구조 이미지를 시뮬레이션을 해서 변형률을 0부터 20%까지 서서히 주었고, 그거를 11개의 등간격 스텝으로 잘라서 기록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요 11개의 스텝별
그에 대응되는 11개의 이미지가 있겠죠. 그래서 요 11개의 이미지에 대해서 스페이셜 컨볼루션 한 다음에 셀프 어텐션을 적용해서 레프레젠테이션을 만들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요 11개의 스텝에서 얻은 스트레스 밸류, 응력 값들을 리니어 레이어로 토큰 임베딩을 해서 토큰 형태로 뒤에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 후에 각 스트레인 스텝의 이미지와 이 토큰 임베딩 간의 크로스 어텐션을 수행해서 또 레프레젠테이션을 얻고, 그리고 이 스트레인 스텝이 0부터 20%까지 시간에 따라서 힘을 주었다라고 취급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시간적 시퀀스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11개 스텝의 이미지와 11개 스텝의 스트레스 밸류로 만든 토큰 임베딩에 대해서 렐레티브 포지션 인코딩을 적용하게 됩니다. 이후에 다시 전체 스트레인 스텝, 그러니까 지금은 스트레인 스텝끼리는 서로 관여하지 않았다면 이제 전체 스트레인 스텝에 대해 여기서 템포럴 크로스 어텐션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템포럴이란 시간적이라는 말보다는 사실 스텝 와이즈 하다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은데, 어쨌든 시간 순으로 일어나고 있다라는 얘기니까 템포럴 크로스 어텐션을 적용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게 유넷이니까 내려갈 때 올라갈 때에 맞춰서 다운 샘플링, 업 샘플링을 해서 다음 스텝으로 다음 레이어로 넘겨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델의 장점은 유넷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백월드 프로세스로 디자인을 생성해냄과 동시에 이 생성된 구조의 스트레스 디스트리뷰션을 포워드 프로세스로 예측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원하는 물성을 주고 나면은 백워드 프로세스로 디자인도 만들고, 그 생성된 디자인에 스트레스 디스트리뷰션, 이 소재에 어떤 압력을 가했을 때 전체 구조가 각각 어떤 응력을 받는지, 각 부분이 얼마만큼의 응력을 받는지도 포워드 프로세스로 함께 예측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장점이 있는 모델이고요. 다음은 리설트 파트입니다. 앞에서 키 어드밴티지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모델은 어떤 주어진 물성에 대해 디자인을 생성하는 것을 넘어서 생성된 디자인의 full field stress distribution, 즉 디자인의 각 부분, 각 픽셀이 얼만큼의 응력을 받고 있는지 그 스트레스의 디스트리뷰션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예측 성능도 시뮬레이션과 대비해서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트레이닝에 사용되지 않는 100개의 랜덤 디자인과 그에 대응되는 리스폰스를 인풋으로 주었을 때 예측을 수행을 했는데요. 시뮬레이션으로 그 디자인에 대한 스트레스 디스트리뷰션을 예측했을 때와 모델이 예측했을 때가 각각 타겟 리스폰스와 비교해서 6.98%, 2.74% 에러를 갖고 있고, 이는 시뮬레이션과 모델의 예측 값이 상당히 비슷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모델이 시뮬레이션을 돌리지 않았는데도 잘 예측을 했다는 걸 볼 수 있고, 그리고 모든 스트레인 스텝에 대한 평균 에러도 L2 에러도 14.39%였는데 이게 사실 아주 작은 값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유의미하게 비슷하게 예측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본 논문의 최종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물성이 주어졌을 때 그에 대한 디자인을 생성하는 인버스 디자인 태스크를 모델로 수행했을 때의 결과입니다. 저자들이 본문에서 4가지 대표적인 사례를 소개해 주는데요. 첫 번째로 트레이닝 데이터의 최대값보다 20% 높은 스티프니스를 갖도록 컨디셔닝을 했을 때의 생성 결과입니다. 즉 트레이닝 데이터에서 보지 못한 데이터를 생성하도록 한 것인데요. 생성된 구조를 보니 트레이닝 데이터에 있는 것들보다 상대적으로 밀도가 높은 이런 빽빽한 형태로 생성을 했다고 하고, 시뮬레이션으로 예측한 리스폰스와의 일치를 확인해 보니까 에러가 1.5%로 상당히 일치했던 것을 알 수 있고, 그리고 당연히 20% 높은 스티프니스를 갖도록 했으니까 트레이닝 데이터에서 가장 타겟 리스폰스와 일치하는 베스트 매치가 20%의 차이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트레이닝 데이터의 베스트 매치보다 더 높은 성능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스 디스트리뷰션은 18.2%에서 5.8% 사이의 L2 에러를 보였고, 스티프니스를
스티프니스가 20% 높은 녀석도 생성할 수 있었다면 당연히 반대로 스티프니스가 트레이닝 데이터에 있는 최소값보다 훨씬 낮은 샘플도 마찬가지로 생성이 가능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 앞선 사례보다 더 복잡한 스트레스 스트레인 커브를 갖도록 컨디셔닝을 했을 때의 생성 결과입니다. 그냥 평이하게 스트레인에 따라 스트레스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게 아니라 어떤 시점을 기점으로 급격하게 스트레스가 상승하도록 설계를 하고자 한 것인데요. 이러한 특징을 갖는 메타 물질은 주로 소프트 로봇의 그리퍼, 어떤 물건을 짚는 등 기구에 활용 가능하다고 합니다. 결과를 보면 타겟 리스폰스와 에러가 1.4% 정도로 상당히 일치하는 모습을 보였고, 트레이닝 데이터 중에서 가장 비슷한 값을 보이는 베스트 매치가 에러가 10.1%로 상당히 큰 에러를 갖고 있음을 통해서 이 모델이 트레이닝 데이터에서 전혀 보지 못한 구조도 잘 생성해 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특이한 스트레스 스트레인 커브는 일반적인 구조로는 달성할 수 없는 특징이고 어떤 특별한 기작이 있어야 하는데요. 이 구조에서는 이 모델은 10%의 변형률 지점에서 컨택트를 발생시킴으로써 해결을 했습니다. 이 컨택트라는 것은 원래는 서로 닿지 않은 부분이 서로 다른 두 부분이 변형에 따라서 닿게 되면서 점점 눌리니까 중간에 닿는 구간이 생기면서 그때부터 스트레스가 다른 경향을 보이게 되는 것인데요. 여기서도 보면은 중앙에 이렇게 뻥 뚫린 부분에서 이 전체 구조가 눌림에 따라서 도중에 컨택트가 발생하고 그 이후로 스트레스가 급격히 상승하는 경향을 보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의도한 대로 잘 생성을 한 경우이고요. 세 번째 사례는 15%의 스트레인 구간까지는 스트레스가 계속해서 감소하다가 그 이후로 급격히 상승하도록 유도했을 때, 그렇게 컨디셔닝을 했을 때의 생성 결과입니다. 상당히 어려운 태스크이기 때문에 앞선 두 케이스보다는 상대적으로 오차가 존재했으나 트레이닝 데이터의 베스트 매치가 39.6%의 큰 에러를 갖고 있는데 반해 생성된 구조는 14.1% 정도의 에러를 갖는 걸 봐서는 트레이닝 데이터에 있는 것과 상당히 판이한 구조를 그래도 어느 정도는 잘 생성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역시 두 번째 B 사례와 마찬가지로 컨택트가 중간에 발생하는 구조를 통해서 일정 단계까지는 스트레스가 감소하다가 이후로 급격히 상승하는 그런 기작을 훌륭히 구현해냈고요. 트레이닝 데이터에 포함되지 않은 구조의 컨택트도 구현해낸 것을 봐서는 이 모델이 상당히 훌륭한 일반화 능력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사례는 특정 스트레인 시점까지는 스트레스가 급격하게 증가하다가 그 이후로는 버클링이 발생하면서 다시 감소하게 되는 경우를 모델링한 결과입니다. 여기서 버클링이란 것은 특정 변형률까지는 이 구조가 어느 정도 지지력을 갖고 스트레스를 버티다가 그 특정 변형률 이후부터 탄성 한계를 넘는다든가 해서 지지력을 잃고 영구적인 변형이 발생해버리는 현상을 말합니다. 리스폰스의 에러를 보면은 2.4% 정도로 트레이닝 데이터 중에서 가장 비슷한 샘플, 베스트 매치 샘플이 39.6%의 상당히 큰 오차율을 갖고 있음을 감안하면 이 모델이 상당히 잘 생성해냈다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레이닝 데이터에서 전혀 보지 못한, 만난 적 없는 스트레스 리스폰스에 대해서도 그에 맞는 구조를 훌륭하게 생성해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이한 것은 버클링 이후 포스트 버클링 페이즈에서 L2 에러가 증가하는 현상이 발견되었다고 하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L2 에러가 계산되는 방식이 이 모델이 생성한 구조를 가지고 시뮬레이션으로 스트레스 리스폰스를 계산한 것과 그리고 모델이 예측한 값 간의 비교, 그 두 값의 차이를 가지고 에러를 계산하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가 나타난 것입니다. 왜냐하면 버클링 이후에 모델은 이 구조가 왼쪽으로 변형이 일어날 것이다, 영구 변형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예측한 반면에
시뮬레이션을 했을 때는 오른쪽으로 변형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예측해서 이런 오차가 나온 것인데요. 버클링은 컨택트와 달리 디자인에 매우 민감해서 이 변형 똑같이 대칭적인 구조라도 모델이 예측했을 때는 왼쪽으로, 시뮬레이션을 했을 때는 오른쪽으로 변형이 일어난다고 예측해버리는 차이가 발생을 했고, 그 차이를 감안을 하면은 그래도 에러가 상당히 작게 나왔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모델이 트레이닝 데이터에서 보지 못한 구조도 상당히 잘 생성해냈다고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컨클루전입니다. 돌아보자면 디퓨전 모델을 이용해서 2D 메타 머티리얼 디자인을 생성하는 것이 본 논문의 목적이자 골자였고요. 물론 아직 한계가 존재하나 넌리니어 리스폰스를 반영할 수 있는 디자인 생성에 성공했고, 다른 선행 연구 논문들이 생성 모델을 사용하긴 했으나 넌리니어한 리스폰스는 잘 반영하지 못했다는 것을 감안하면 버클링이나 컨택트 등에 의한 여러 시나리오까지 커버 가능했다는 점에서 상당히 유의미한 연구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DDPM 모델의 특성상 하나의 리스폰스에 대해서도 여러 개의 디자인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프로버빌리스틱한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반복해서 추론을 하는 것만으로도 다양한 디자인을 생성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결국 하나의 물성에 대해서도 여러 개의 디자인을 생성할 수 있는 원투매니 매핑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넷을 사용해서 디자인 2D 디자인도 생성할 수 있고, 그 디자인의 스트레스 디스트리뷰션의 예측도 동시에 수행 가능하다라는 굉장히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래 두 비디오는 저자들이 올린 시뮬레이션과 모델의 예측 결과 비교 동영상인데요. 첫 번째 사례를 보면은 디퓨전 모델로 예측한 것은 타겟 리스폰스를 잘 따라가면서 이런 스트레스 디스트리뷰션을 보였고, 마찬가지로 시뮬레이션으로 검증을 했을 때도 모델이 예측한 것과 그래프상으로도 이 스트레스 디스트리뷰션 히트맵 상으로도 상당히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례를 봤을 때도요, 모델이 예측했을 때 타겟 리스폰스를 잘 따라가면서 중간에 이 부분에서 이제 컨택트가 중앙 부분에서 컨택트가 발생하면서 스트레스가 급격하게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고, 시뮬레이션으로 검증을 했을 때도 모델이 예측한 것과 상당히 유사한 결과를 보임으로써 이 모델이 좋은 성능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동영상으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조가 변형에 따라서 변화하는 걸 봤을 때도 여기 뒷부분에서 전체 구조가 눌리면서 이렇게 닿지 않던 부분에서 컨택트가 발생하면서 스트레스 디스트리뷰션이 이렇게 급격히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이번 PYSR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